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도 또 지켜야 할 것도 많은 법이죠. 반려동물이 태어나서부터 또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비즈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 바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잘 치료해주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의료 정보를 취재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온 김에 갈쿠의 건강 상태도 점검해 봤는데요. 갈쿠의 다리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3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충분히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예요.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교정은 수술로서 네. 네네네. 슬개골 탈구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슬개골이 내외측으로 탈구되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소형 동물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비용은 얼마 정도 선에 나올까요? 갈코 같은 경우에는 그 편측 탈구이기 때문에 네. 입원 기간 보통 뭐 5일에서 일주일 네. 정도 예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취비, 검사비, 수술비까지 하시면은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적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선 단위고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갓 태어난 후부터 노령이 될 때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필수인 반려동물. 아무래도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이거 아플 때가 제일 이제 힘들죠. 그때가 비용이 제일 크게 들죠. 병원비로. 수술했으니까요. 예. 한 20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아서 계속 입원을 했었고 100만 원 선. 이렇게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드는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주인들을 위해 등장한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의료보험입니다. 상품별로 해당 동물이나 상세 조건은 다르지만 대체로 진료비와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에서 수술비와 약값까지 지원됩니다. 키우시는 그런 견종들의 특징에 따라서 뭐 정형외과에 문제가 있든지 피부과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심장이나 이런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 이런 각 품종에 맞는 특징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 강아지가 건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 습성이나 성격을 아는 것도 함께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주인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바로 반려동물 유치원입니다. 아기를 분양을 받아서 데리고 오셨는데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상담하면서 키워나가고 이제 이런 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고 일단은 제일 이제 보호자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거는 어딜 가도 개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내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시니까 이곳에선 반려동물의 사회성과 식습관, 배변, 배뇨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요. 평소 걱정되는 점이 있었던 범준 씨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절대 소변이랑 대변을 절대 안 보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 훈련할 때 네. 좀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제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혼내시는 게 아니면 네. 요 싸는 게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보는 데서는 못 사는 거죠, 자신 있게. 요거를 고치시려면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데려다 주시잖아요. 네, 화장실에 네, 애들. 네. 그럼 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싼 거에 대한 칭찬만 네. 엄청 해주셔야 돼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어났지만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지식은 준비가 덜 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이곳에선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준 씨, 네. 갈코를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제 자식과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유기견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나. 아니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에이, 아니 반려동물 등록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셨나요? 에이, 당연히 못했죠. 내가 갈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못 쓰는 놈이다. 미안하다.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동물 유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제.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 제도는 등록 방식이 3가지인데요. 내장형 칩을 반려동물의 몸속에 심는 방식, 인식표를 부여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 그리고 칩을 목걸이에 담아 거는 방식입니다.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유기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런 어떤 슬픈 아픈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또 하나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데리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에서 그 인정받는 그런 동물 등록제는 마이크로칩 시술이에요. 그래서 외국 나가실 때도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셨으면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정을 다해 정성껏 돌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려동물과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오는 법이죠.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한 한 반려동물 장리업체. 이곳에 마련된 납골당엔 떠나보낸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이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자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반려동물이 마지막엔 폐기물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화장을 해 주시는 분들은 전체 개체 수의 한 10% 이내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그 묻는 방법이 있고요. 소각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소각장이죠? 쓰레기 이제 태우는 그 소각장이죠. 장례 후에도 꾸준히 납골당을 찾아오는 가족들. 때마침 2년 전 이곳에서 반려견의 장례를 치렀다는 전운주 씨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종종 이곳을 찾아와 가족처럼 아꼈던 반려견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한 마리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시설을 별로 없었고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산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근데 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찾아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날도 한 가족이 생명을 다한 반려동물 한 마리를 떠나보냈는데요. 입관식을 거쳐 화장으로 이어지는 장례 절차. 오랜 시간 동거동락했던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가족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장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예우하는 사람들. 천만 펫족 시대 어느새 반려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며 공존해야 할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함께 생활하고 또 이별하는 그날까지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행복한 공존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비즈톡톡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